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한 주 동안 역시 잘 지냈지? 우리 친구들 마스크 쓰고 학교 다니느라고 정말 힘들 것 같아.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기말 앞두고 공부하느라고 바쁘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선생님 게시판에 아주 질문이 엄청 많이 늘었어. 하루에 그냥 100개씩 쓱쓱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바쁜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어서 또 선생님이 시험 때니까 몇 주 쉴까 이 생각도 했어. 왜냐면 공부하는데 이 시간을 뺏는 것이 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또 안 올라오면 또 여러분들의 그 짧은 휴식마저 내가 빼앗을까 봐. 공부할 친구들은 나중에 봐도 되고, 잠깐 쉴게요 하는 친구들은 와서 들어도 되고. 알았지? 일단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에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라면서 진땡민 친구가 글을 올렸어. 아직 반배정이 안 됐지만 2학년에 올라가서 1학년 때 친한 친구들과 떨어질 것 같아요. 반배정 됐지? 떨어졌어? 그래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이 돼서 괜찮은데, 그래도 뭔가 1학년 친구들과 떨어지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2학년 되면 중간기말에서 총 4번의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기말을 봤는데 그때 망해가지고 인강 찾아보다가 우연히 생강이 보게 돼서 문제도 잘 풀리고 개념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험을 본다니까 긴장되고 설레요. 설렌다고? 그리고 집에서는 계속 핸드폰을 하니까 나만의 공부 계획을 못 세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학원은 영어 수학밖에 안 다녀서 인강으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라면서 고민을 이야기했어. 맞아, 인강으로 공부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나도 생각해. 근데 이 친구와 비슷한 고민이 또 하나 있어서 박땡림 친구가 이제 곧 중학교에 갈 텐데 제가 낯을 엄청 가려서, 이걸 낯이라고 써야 되는데 낯이라고 썼더라. 낯을 엄청 가려서 친구들이랑 금방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심각. 으뜩하죠? 이렇게 썼네. 저도 나름 자신 있게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리고 공부 관련 사연도 있어요. 초딩 때보다 중등 공부가 차원이 많이 나서 귀여워, 이런 말투도. 힘들어요. 특히 수학, 과학 부분이. 노트 정리하고 그러는데 실력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공부해야 어렵지 않고 금방 이해가 되면서 공부 실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러더니 괄호치고 세상 살기 참 힘드네요. 퓨. 어떡하지? 벌써 세상 살기 힘들면 어떡하지? 우리 친구 어떻게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막 우리 친구들의 공통된 고민으로 많이 올라왔어. 어쨌든 이제 친한 친구들과 사귀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앞에서 갯뉴잇을 그동안 정말 10여 차례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친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 공감대를 형성하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친구들과의 관계를 오래 잘 유지하고 싶다면 또 하나의 팁을 하나 알려줄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게 있어? 내가 친구한테 너 예쁘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거나 넌 정말 친절하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다거나 이런 말을 듣고 싶다면 듣고 싶은 말을 친구한테 하는 거야. 그럼 보통 친구는 야 너도 그래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서로 말을 조심하게 되고 예쁜 말을 하게 되고 서로 다 아껴주게 되고 이러면서 돈독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거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선생님은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편이야. 내가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으면 이 말이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공부 관련해서 이제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했었는데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계획은 세웠는데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아무래도 시험이 다가와서 좀 바쁘고 많이 힘들 것 같아. 근데 남아있는 시험 기간까지 조금 촉박하다면 이제는 정말 정리 단계에 들어가야 하거든. 근데 가끔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 정리가 아니라 시작인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만 빨리 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이나 과학 부분 어려운 건 수학, 과학 선생님께 여쭤보면 공부 방법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야. 국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누누이 여러 번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선생님한테 국어 공부 방법 물어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거야. 답변 이렇게 길게 달아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또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 알려주도록 할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로 갈게. 이번에는 최땡연 친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하는데 중학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에요.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재밌는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재밌어야 돼?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어떻게 웃겨야 되니? 그리고 제 이름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불러도 되는 거였어? 수연아? 최수연 친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하트를 몇 개 그리고 와우. 나 이렇게 하트 많이 그리는 거 좋더라. 그래서 닷쌤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댓글 달 때 선생님이 이제 요즘 많이 바쁘긴 해. 왜냐면 2학기 강의 촬영에 들어갔거든. 여러분들은 아직 1학기 기말 준비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기말 촬영에 돌입한 상태야. 그런데다가 이제 곧 있으면 실시간 게시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하루를 바쁘게 아껴서 쪼개 쓰고 있거든. 답글도 달아야 되고 또 댓글도 달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닷쌤에 이제 금요일 날 선생님이 괵뉴잇 영상을 올리고 그때 이제 막 우리 친구들에게 댓글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하트 많이 붙은 건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사랑에 목말랐는지 거기다가 또 나도 막 하트를 여러 개 그리고 그러거든. 아무튼 우리 수연이 재밌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아직 시험 안 볼까? 중학교 1학년은 시험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시험 안 보니까 에이 놀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공부 또 열심히 할 건 하고 기분 좋게 보냈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이제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이 또 들고 이와 관련된 기사나 뭐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가 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몰려올 수 있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기분 좋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파이팅! 자, 그 다음 세 번째 친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세 번째 친구는 사연을 2번 올렸었네. 최근 사연으로. 주땡원 친구가 있었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가잖아요. 예전에는 학교 학원 등으로 많이 걸어서 살이 조금 빠졌는데 요즘은 한 번도 걷지를 못해서 4kg을 찌었답니다. 4kg 귀여운데? 저도 몸무게가 정말 많이 는다는 걸 느껴요. 맛있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엄마가 엄청 뚱뚱해졌다면 그만 먹으라고 하세요. 그때 저는 아직 성장기라서 이럴 때일수록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해요. 이놈의 코로나 진짜 짜증나요. 살까지 찌워놨네요. 요즘에 확진자라고 말하면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기분이에요. 그렇다고 뉴스를 끌 수도 없고 슬픈 마음으로 유쌤에게 사연 신청할게요. 제 이름은 주예원이에요. 이름을 밝혔네 오늘 이 친구도. 확진자라는 말이 요즘 많이 퍼지고 있잖아.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아무래도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칼로리를 소모할 수도 없고 또 집에 있으면은 자꾸 먹을 것에 손이 가 그래가지고 자꾸 많이 먹게 되잖아. 근데 진짜 맛있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에서 공감 팍 선생님도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좀 푸는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이 마음 이해는 하는데 너무 이렇게 몸무게 드는 거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씩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 내가 이런 말 한다는 게 좀 염치가 없지만 아무튼 집에서 이렇게 홈트 같은 거 가볍게 하면서 너튜브 채널로 이렇게 홈트 많이 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조금만 따라해봐. 2분 따라했다가 죽을 뻔. 너무 힘들더라. 근데 조금씩 움직여보면 좋을 것 같아. 힘내. 알았지? 파이팅! 자, 그 다음 네 번째 친구는 전땡진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2번을 사연을 올렸어. 근데 최근 거로 읽을게. 제가 사실 5학년 1학기 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어요. 그니까 같이 다니던 친구가 없었다 정도? 친구를 처음에 잘 못 사귀어도 있지만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낯을 좀 가려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친구를 사귀는 게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이제 중학생이 됐고 반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학식이 다가올수록 좀 두렵네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3월 24일 사연이거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 이름 말할 뻔. 그런데 이 친구와 비슷하게 또 다른 친구가 이땡론 친구가 제가 6학년 때 합창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친한 친구가 2명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단짝 친구였고요. 근데 어느 날 단짝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합창단 여름 캠프 때 장기자랑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는 1등 안 해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좋다고 했죠. 댄스를 하자고 해서 집에서 잠도 줄여가며 엄마에게 잔소리도 들으며 연습을 했어요. 근데 여름 캠프가 끝나자 그 친구가 제 단짝 친구랑만 다니고 급기야 저를 은따시켰어요. 은근히 따돌렸다 이거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왕따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 친해지기로 했죠. 한때는 친했던 친구고 엄마도 일을 크게 키우고 싶어 하진 않는 눈치였거든요. 근데 저를 은따시켰던 친구가 부회장 후보로 나서게 된 거예요. 같은 학교였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싫었어요. 학교 친구들도 저를 은따시킨 애한테 당한 기억이 좀 있더라고요. 암튼 그 일로 단짝 친구와도 사이가 멀어지고 한동안 친구들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괜찮지만 이용당하고도 손해는 제가 보는 게 너무 억울해요. 저는 다른 아이들, 특히 친구들에겐 친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애는 왜 저를 괴롭혔을까요? 라고 올린 거야. 근데 이렇게 은근히 은따 막 왕따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왕따를 하거나 은따를 하거나 하는 친구들을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나쁜 말 하고 싶지만 자라나는 아이에게 그럴 순 없고 내가 볼 때는 우리 마지막 지금 2번째 사연이었던 친구에게는 친구들에게 다 친절하게 대하고 친구와 싸운 적도 없고 그런다면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그냥. 왜냐면 나에게 이유 없이 정말 특정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자기와의 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그냥 그 관계만 끊으면 되지 은근히 따돌리고 얘랑 친해지지 못하게 막 여기다가 저기다가 막 소문내고 이런 애들은 정말 가까이 하지 마. 정말 그런 애들은 나쁜 아이들이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다 친구를 잃어. 결과적으로는. 중고등학교 과정이 다 과정이거든? 이게 나중에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막 입을 함부로 얘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은근히 따돌리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절대 그 무리에 휩쓸리지 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무리에 속해서 누군가를 은근히 따돌렸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절대 그 무리에 들어가지 마.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거나 은따를 당했다면 너무 속상할 거야. 그런 친구들은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와서 알리고 선생님한테 또 알렸던 것처럼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나 또는 선생님이나 알아야 돼.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 문제를 확대시키라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 그리고 다른 좋은 친구들을 좀 만나. 다른 좋은 친구들을 어떻게 구분해요? 좀 지켜봐. 그러면 분명히 친절하고 선생님한테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좋겠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이 마음. 진짜 그런 애들 나쁜 애들이야. 진짜 데려왔지. 내가 확 해줄게. 알았지? 힘내. 이제 또 중학교에 올라가고 또 새로운 학년이 되고 했으니까 또 새로운 좋은 친구들이 생길 거라고 선생님도 믿어. 파이팅! 그 다음 친구는 김땡은 친구인데 저는 이제 중2인 학생입니다. 저는 화장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화장 고민이 있었는데 중2부터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범생이 아니면 찐따가 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중1들이 무시할 것 같기도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면 공부에 집중을 못할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서 중1 때는 틴트만 하고 다녔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괜찮은 걸까요? 공부와 친구 그리고 외모까지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항상 유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중2 첫 시험 유쌤 강의 듣고 100점 맞을게요. 진짜?
100점 맞이고 가져와. 알았지? 화장 고민이 정말 많은가 봐. 이렇게 화장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 중2부터는 화장을 안 하면 중1들이 또 무시할 것 같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 화장을 하면 무시를 안 해? 저 선배는 화장했다. 무시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중1들이 화장한 선배에 대해서 무시를 안 한다? 화장을 안 했으니까 무시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모범생이 아니면 범생이라는 게 나쁜가? 잘 모르겠네. 선생님은 좀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가. 선생님 되게 엄격하게 자랐거든. 부모님이 되게 엄하신 편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 교칙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 리본, 뭐 이름표, 뭐 이런 게 있었어. 막 뭐 학생증 뭐 이런 거 있잖아. 단 한 번도 빼먹은 적 없고, 지각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바른 아이 있잖아. 그런 컨셉으로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뭐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오히려 그런 무리들의 친구들이 더 생겨. 난 되게 좋았는데 요즘은 안 그런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꼭 화장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너무 새빨간 입술 별로 안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새빨갛다고 예쁜 게 아니야. 약간 입술에 혈색이 돌아야 예쁜 거거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강의 촬영을 할 때는 여기가 조명이 엄청 밝아. 여기 형광등이 한 30개 이상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하게 색깔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 아프세요? 이러고 애들이 오는 거야, 자꾸. 선생님 16강 때 아프셨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입술을 이렇게 바르는데, 평상시 다닐 때는 나는 립글로즈만, 눈은 어차피 화장을 해야 되니까 촬영 때문에. 근데 립을 잘 안 해. 왜냐면 이게 진해지면 나이 들어 보여.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게 점점 나이 먹을수록 어려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진하게 안 하는데, 또 그리고 틴트가 이렇게 입술을 건조하게 만들어. 그래서 입술 트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피부에 너무 무리 가지 않게끔만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엄마랑도 상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엄마, 애들이 이러는데 저는 어떡할까요? 그럼 엄마가 또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엄마와 소통을 좀 해봐. 알았지? 힘내고 파이팅! 마지막 친구. 이 친구 사연은 내가 또 안 할 수는 없고, 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진땡민 친구가 있었는데 사연을 2번 남겼단 말이야.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강의 듣고 정리하고 6시간, 7시간 내내 그렇대. 그러면서 1시간 이내 이제 쉬는데 엄마가 한국사 강의 들으래요. 어떡하죠? 그러는 거야. 한국사 강의 들으라면 들어야지. 어떡하겠어. 아니면 엄마한테 엄마 조금만 더 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3월 달에 이렇게 글을 남기고 5월 달에 한 줄로 또 글을 남긴 거야.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글을 올린 거야. 이 웃을 일은 아닌데 이거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다 어른들이 하실 일이고, 가장 해야 할 일이라면 마음을 좀 할아버지가 좋은 곳에 가시기를 빌어드리면서 진심을 다해서 할아버지께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써보고 얘기도 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친가 쪽, 외가 쪽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거든, 이제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안 계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외할머니가 특히 선생님 막 생일 때 뭐 무슨 크리스마스 때 꼭 카드를 써주셨어. 외할머니가 선물 뭐 이렇게 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하면서 뭐 그런 카드를 써주신 걸 아직도 갖고 있거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들춰보면서 혼자 컥컥 막 하거든. 그래서 주변에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친구들이 있으면 잘해. 좀 살아계실 때 가서 좀 애교도 좀 부리고, 전 애교 없어요. 없는 애교라도 좀 쥐어짜서라도 좀 가서 평상시에 좀 잘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알았지? 지금은 아마 다 장례식을 잘 치렀을 거라고 믿고, 나중에 날도 좋아지고 그러면 엄마 아빠와 또 계신 곳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보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언제든 모르는 거 있으면 달려와서 선생님한테 질문 잘 해주고. 알았지?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 안녕!